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미국의 국제관계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러시아 RT의 짧은 영상입니다. 제목은 America's Back, Bombs Away입니다. 바이든이 뮌헨 안보회의에서 America's Back이라고 했습니다. Bombs Away는 폭격기에서 폭탄이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이 다시 국제 무대에 돌아왔다는 건데, 트럼프의 노선을 버리고 국제 분쟁에 적극 개입해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음울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 부시,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때처럼 다시 전쟁을 벌이는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고해보면 트럼프 시절이 평화로웠던 시기였습니다. 현재 바이든의 국제관계는 종잡을 수 없습니다. 시리아 폭격으로 중동에 다시 개입하면서 아시아에서는 남진해에서 중공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중공에 대해서는 공자학원을 다시 살려주는 등 결정적인 부분은 눈 감으면서 군사적 대치를 이어가는 알 수 없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중공 대신 러시아의 인권 등의 명목으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외교 정책은 그야말로 전 세계 폭탄입니다. 토니 블링컨의 이야기도 앞뒤가 맞지 않아 예측을 하기가 힘듭니다. 토니 블링컨은 민주주의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면서도 비싼 대가를 치르는 군사력을 동원하거나 전체 정권을 전복시키는 방법을 동원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과거 사례를 보면 먹히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이라크,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중남미 등에 미국이 개입했던 사례와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토니 블링컨은 부정선거로 낙선했다는 과이도와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보내며 베네수엘라인들의 민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은 해외에서 전쟁하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도 미국인의 생명과 미국의 이익이 위협받으면 무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벌일 전쟁은 뭔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사실 이런 점들 때문에 바이든의 외교 정책은 어떻게 분석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조 바이든은 한 달 반 이상이 지나도록 단독 기자회견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언론 접촉을 아예 피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오바마나 트럼프 같으면 이미 단독 기자회견을 가졌을 겁니다. 백악관은 바이든이 곧 기자회견을 가질 거라면서도 언제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투명한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었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음모론이 나오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3월 4일에는 바이든과 민주당원 간의 화상 대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낸시 펠로시에게 내가 해줄 일이라면 질문을 받게 돼 기쁘다고 말하는 순간 송출이 멈췄습니다. 바이든이 하는 말을 듣고 난 뒤 한참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곧바로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말 실수를 할까 누군가 고의로 끄는 건지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누른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러시아 RT도 이 황당한 순간을 빼놓지 않고 보도했습니다. 자신있게 마이크를 잡는 블라디미르 푸틴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푸틴은 서방 세계와 미국이 나발리 체포를 구실로 제재를 운운하자 발끈하고 있습니다. 그는 3월 4일 시민자원봉사자와의 대화에서 반정부 시위에 어린이를 꼬드겨 동원하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를 이용하는 자들은 벌레로 간주하고 박살을 내겠다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일부 활동가들이 인터넷에서 어린이를 나발리 석방 촉구 정치 집회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가 하면 약자들에게 자살도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활동가들이 인터넷에서 람보가 돼 지붕에서 뛰어내려도 무사하다는 식으로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그런 벌레들은 엄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푸틴은 내무부 회의에서 어린이를 악용하는 이들을 페렛, 쪽제비로 묘사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시위에 참석시키거나 아동 성매매, 포르노와 연루된 자들은 모두 검거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푸틴은 2월 5일 열린 2020년 전국 우수교사 수상자들과도 화상 대화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은 소셜미디어 틱톡의 해악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틱톡은 돈 버는 것만 추구할 뿐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 수사위원회 알렉산드르 바스트리키는 어린이에게 자살을 부추기는 소셜미디어에 대해 조사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틱톡 영상들 가운데 일부는 어린이에게 극심한 해악을 미치는 콘텐츠라는 겁니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역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러시아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콘텐츠 451건을 차단했습니다. 푸틴은 소셜미디어를 아주 잘 활용하기도 합니다. 2017년 그가 비를 맞으면서 무명 용사에게 헌화하는 장면은 소셜미디어에서 750만 뷰에 11만 3천 건의 공유를 기록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에 아주 훌륭하게 대답해 감동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슬프기도 하지만 피와 죽음의 문제다. 군대가 이동하는 것은 공격이든 방어든 야전에서 밤낮, 계절의 구분도 없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이 없다고 말해 관중들의 옷깃을 여미게 했습니다. 2018년 전승절에서도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본 행사가 끝나고 푸틴이 걸어가고 있는데 경호원이 접근하던 노병을 밀쳐냈습니다. 그러자 외국 정상들과 함께 걷던 푸틴이 그 노병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인사를 서로 나누며 담소하며 걸어갑니다. 벤자민 네타냐후와 알렉산드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이 있었는데 푸틴은 그 노병에게 곁을 내줬습니다. 외국 정상보다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노병을 대우한 겁니다.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예비역 소장 드미트리 시르카시에프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푸틴과 만난 적이 있었는데 마침 전승절날 푸틴이 자신을 기억해주고 다가와준 데 대해 감사했다고 회고했습니다. 17살이 되기도 전에 전장으로 달려갔었던 드미트리 소장은 그날 푸틴과 함께 무명 용사의 묘에 같이 헌화했다고 감격했습니다. 바로 이런 소탈하고 배려할 줄 아는 성품으로 인해 푸틴은 러시아 내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독재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미지는 서구 미디어가 씌운 것입니다. 그가 크렘린에서 걸어 나오자 붉은 광장에 있던 신부 차림의 모델들이 환호하고 같이 사진을 찍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높으면 푸틴을 찬양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 정서에서는 무슨 이런 노래가 있겠냐고 생각하겠지만 러시아인의 정서로는 그다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엄연하게 대중가요로 데뷔까지 한 곡입니다. 내 남자친구는 또 사고를 쳤네. 툭하면 싸우고 술에 취하고 해서 지겨 쫓아버렸네. 이제 푸틴 같은 남자 하나를 원하네. 바로 푸틴 같은 남자. 힘도 세지만 술을 마시지도 않고 상처를 안 주는 바로 푸틴 같은 남자를 원한다는 가사입니다. 러시아는 중공의 로망입니다. 중공에서도 이를 본딴 시진핑 찬양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제목은 야오자, 지우자, 시다다 저양들은 시집을 가려면 시진핑 대인 같은 사람에게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족 부흥에 중국 몸을 품고 지도자와 함께 가자. 병력과 바람같이 단호하고 진지한 일처리로 파리와 호랑이, 우귀사신 같은 사악한 세력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도한다. 호쾌한 남아의 풍모에 무쇠같이 강력하며 비바람과 갖은 위험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시진핑 대인 같은 분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고 노래합니다. 누가 시진핑에게 아부하려 이 노래를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찬양하기 위해 만든 게 오히려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고단수로 시진핑을 골탕 먹이는 것을 까오지헤이라고도 합니다. 중공은 여러 면에서 러시아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열병식입니다. 러시아는 대조국 전쟁이라 부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엄청난 인구가 독일에 맞서 싸우면서 희생됐습니다. 반면 중국 공산당의 항일은 조작입니다. 정통성의 결함을 감추기 위해 러시아의 열병식을 그대로 흉내낸 게 중공의 전승기념 열병식입니다. 장저민이 예친의 초대로 모스크바에서 열병식을 본 뒤 반파시스트
항일 전쟁 승리 열병식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